반갑습니다. 박태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세무사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이제 소득세법상 비용 처리를 받는 것이고, 오늘은 그 업무용 승용차를 공부하기 앞서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 즉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소득세법상에서는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 그 개관을 볼 거예요. 어떻게 부가가치세랑 소득세 법인세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왜 업무용 승용차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지를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랑 소득세 법인세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완벽 정리, 매입세 공제랑 비용 처리 이제 강의할 건데, 오늘은 매입세 공제 여부, 즉 부가세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업무용 승용차 완벽 정리입니다.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자, 그런데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랑 소득세 법인세는 같아요. 소득세 법인세 다른 거는 제가 나중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느냐 아니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소득세 법인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제 아시죠? 1000만원까지 아니면 운행이제 써야 되는 거, 그 규제를 안 받느냐 또는 1000만원까지 연 1000만원까지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연 1000만원 이상이 되느냐예요. 그쵸? 그리고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부가가치세에서는 보통 이제 매입세 공제 여부는 사업용으로 쓰면, 그리고 또 세금계산서 증빙을 잘 받으면 원래 매입세 공제가 되고, 사업용으로 쓰지 않는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또는 사업용으로 쓰더라도 매입 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쵸? 그러면 사업용으로 쓴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런데 이 업무용 승용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용 소형 승용차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따라 달라요. 지금 보면 점을 보면 밑에 부가가치세는 영업용이죠. 그쵸? 근데 그 제목을 위에 보시면 업무용이죠. 그쵸? 그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업무용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나열된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거 볼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가 되거나 아니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형 승용차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별 소비세 5% 대상이에요.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에서는 이제 위에 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제가 없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강의는 처음일 텐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이거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일지 작성을 안 했거나 또 한 경우에 따라 다르죠. 안 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행일지 작성을 했다, 연 1000만원 초과 이상으로 되죠. 그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서. 그쵸? 그런데 2020년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000만원이 아니라 너무 적다. 그래서 2020년 개정상을 1500만원까지 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은 요거 바뀌면 다시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5% 대상 아닌 자동차들이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인데 뒤에서 볼 거예요. 바로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제가 없어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제가 없다는 거는 비용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제가 없는 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유리한 거죠. 그쵸? 그게 어떻게 된다고 연결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가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연결해서 삽주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해서 아셔야 되냐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되는 건 비용 처리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는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이제 또 그 금액이 바뀐다는 거죠. 그쵸? 어쨌든 19년도 지금 소득세 신고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법에서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만 이 규제가 해당이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복식부기 의무자만 이 규제가 소득세 밑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럼 이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왼쪽 부가세 공제 여부랑 상관없이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면 비용처리가 다 되는 겁니다. 이 연결돼서 하는 거 저도 헷갈려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는 복식부기 의무자다만 해당이 되겠죠. 규제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쵸? 먼저 개별 소비세 5% 대상 자동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승용차로 갑니다. 개별 소비세 5%, 그러니까 더 5%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개소세 많이 들어보셨죠?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100이랑 1000cc 이하는 제외예요. 경차는. 그렇죠. 2륜 자동차 오토바이 되고요. 캠핑용 자동차, 또 전기 자동차가 개별 소비세 5%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모닝이나 스파크는 이제 1000cc 이하죠. 이런 것들은 개별 소비세 5%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니발 스타렉스 9인승 이상이에요. 8인승 이하는 또 이제 왼쪽처럼 똑같은데 8인 이하 있죠. 그쵸? 그런데 카니발 스타렉스 9인 이상이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 5% 대상이 아니에요. 포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화물차 이런 것들은 개별 서비스 5% 대상이 아니고 왼쪽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자동차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 서비스 5% 대상까지 받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볼 거예요. 자, 부가치세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비영업용 승용차뿐만이 아니고 비영업용 승용차에 소형 승용차에 그 유지에 사용되는 이제 다 볼 겁니다. 그런 것들도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도 사업과 무관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즉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불공제 사유입니다.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것은 세금계산서 매입 증빙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불공제 사유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위에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봤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그쵸?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유지에 사용되는 것은 매입세 불공제예요. 자, 비영업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용은 영업용이 아닌 것이겠죠. 그쵸?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이 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쵸?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 비영업용이에요. 영업용 운수업, 택시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은 출동 차량 한정입니다. 이 영업용에 쓰이는 자동차는 영업용인데 이거 외에는 다 비영업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업무용 봤죠. 소득세는 법인세에선 업무용 승용차에 어떤 비용처리 되느냐 지금 앞에서 봤잖아요. 비업무용이냐 업무용이냐 그런 건 부가가치세법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들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쵸? 요것만 영업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 뭐 대표님이 차를 사거나 아니면 직원을 위해서 차를 샀다 이런 거 지금 다 영업용이 아닌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는. 그리고 영업용은 운수업, 자동차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에서 그 사업의 목적에 쓰는 차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택시회사는 운수업이죠. 그래서 택시를 샀어요. 그 택시는 운수업에 쓰이는 사업용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업용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회사에서 대표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위한 다른 차를 샀어요. 목적이 지금 택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거는 영업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무조건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이라고 해서 영업용이 아닌 것이고 그 영업용에 쓰이는 차만이 영업용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소형 승용차입니다. 소형 승용차 아까 봤던 거 똑같은 거예요. 개소세 5%. 자, 이것은 이렇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세 개는 아니라고 했죠. 그쵸?
자, 그 유지에 사용되는 거예요. 유류비, 보험료, 주차비, 수리비 등등 부품이 많겠죠. 그것들은 차에 귀속됩니다. 즉 비영업용 승용차에 쓰이는 유지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매입세 불공제예요. 근데 그 영업용에 쓰이는 그 유지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 매입세 공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택시인데 그 택시에 쓰이는 유류비나 보험료나 주차비나 수리비나 부품비는 그럼 매입세 공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의 자동차다. 그러면 똑같이 종속이 돼서 유류비, 보험료, 주차비, 수리비, 부품비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이게 동시에 충족이 돼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볼게요.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일반 회사야겠죠. 그쵸? 그럼 영업용을 쓰이지 않았겠죠? 일반 회사에서 쓰니까 비영업용이 맞아요. 그쵸? 그리고 소형 승용차 아까 봤잖아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해당인 경우에는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을 받더라 하더라도 불공제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일반 회사가 아니고 영업용으로 썼어요. 그쵸? 그럼 비영업용이 아니네요. 그래서 소형 승용차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제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매입세 불공제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소형 승용차든 아니면 옆에 있는 소형 승용차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비영업용이 아니라 영업용이니까 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시면 다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영업용이 아닌데 일반 회사에 썼어요. 그럼 비영업용이 맞네요. 그쵸? 그런데 소형 승용차가 아니고 아까 봤던 개별 서비스 5% 대상이 아닌 경차나 아니면 카니발이나 아니면 포터 같은 거를 샀어요. 그럼 소형 승용차가 아니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고요. 둘 다 충족이 돼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사업과 분명히 무관할 것이다. 많이 쓴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매입세 공제를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세금계산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 항목이 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택시회사입니다. 뭐죠? 아까 봤던 영업용이네요. 그쵸? 운수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법상 요 5가지만 영업용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택시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택시를 샀어요. 그쵸? 그럼 이제 알 수 있겠네요. 이건 영업용이에요? 비영업용이에요? 그쵸? 영업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표님 제네시스를 뽑았어요. 그죠? 매입세 공제 돼야 안 돼요? 택시회사에서 안 된다고요. 이거는 영업용이 아니고 소형 승용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그쵸? 자, 그러면 다른 걸 볼까요? 유지에 사용되는 그런 부품도 안 된다고 했죠. 그쵸? 유류비뿐만이 아니라 다 아까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타이어를 샀어요. 택시에 쓰기 위해 샀습니다. 그쵸? 그럼 매입세 공제 돼야 안 돼요? 세금계산을 받고 했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을 위한 그 택시회사 대표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택시회사 대표님을 차를 위한 타이어를 샀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쵸?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그 유지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볼게요. 보면은 자, 렌트카에서 진짜 발행 받은 것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서비스 렌트카죠. 그러면 아까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에서 뭐예요? 그쵸? 자동차 임대업이죠. 그쵸? 그럼 이 렌트카 서비스 했던 이 제조업 자동차 관련 용품점에서 2019년 9월 저번 달이네요. 이것을 공급 받았어요. 그쵸? 2,732만원 정도를 받고 세액은 270만원 정도입니다. 그쵸? 이거를 지금 매입세 공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렌트카 차에 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경정비라고 돼 있죠. 이거는 받을 수가 있다고 없다고요? 그쵸? 있다고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73만원만큼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개별 서비스 5% 대상을 받고 그리고 매입세 공제랑 매입세 불공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왼쪽을 봤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매입세 공제와 매입세 불공제를 봤습니다. 이 표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된 거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규제가 안 돼요. 그쵸? 소득세 법인세에서는 영업용 그런 게 없습니다.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법상에서는 영업용, 그쵸? 아까 봤죠? 업무용이건 비업무용이건 상관이 없다. 무조건 영업용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가세에서는. 그런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제예요. 아무리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제를 받았다. 그럼 그 규제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소득세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면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규제가 아예 없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결돼서 공부하면 되겠다. 저도 헷갈려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쉽겠다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알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떠먹이는 세법의 덫의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